여러분은 언제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셨나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 혹은 첫 월급을 받아 부모님께 내복을 사드렸을 때인가요? 아니면 내 가정을 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인가요? 우리 사회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성인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진정한 성인식은 조금 다른 시점에 완성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거대한 지붕이었던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순간입니다. 50살, 60살이 되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던 우리가 비로소 세상이라는 벌판에 홀로 서게 되는 그 먹먹한 지점에 대해 오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고 인생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채널 삶과 인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누구도 완벽히 준비할 수 없는 생애 가장 무거운 과제인 부모님과의 이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며 이제는 스스로가 누군가의 부모이자 어른으로 살아가고 계신 50대 이상의 성인들에게 부모님의 부재가 갖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이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모라는 원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도 필수적인 과정인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한 뒤 그래도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부모라는 거대한 존재의 그림자 아래 머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세상의 풍파를 맞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자 나의 근원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의 부재는 단순히 소중한 사람을 잃는 슬픔을 넘어 나의 과거와 연결된 고리가 끊어지는 존재론적 충격을 안겨줍니다. 중년의 나이에 겪는 부모님의 죽음은 우리를 인생의 전방부대로 밀어 올립니다. 그동안 부모님이라는 방파제가 막아주고 있던 죽음이라는 거친 파도가 이제는 나를 직접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다시 직면합니다. 누구의 자식도 아닌 오로지 나 자신으로서 남은 생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에 대한 엄중한 숙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문학에서 말하는 성인식의 완상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장례를 치르는 절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내면화된 부모님의 목소리를 선별하고 그분들이 남긴 삶의 궤적을 나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계승하는 정신적인 과정입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의무감에서 벗어나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분들의 고뇌와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정신적인 독립을 이룹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이 이별을 단순히 슬픔으로만 소모하기엔 너무나 성숙한 나이이며 동시에 그 이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건축해야 하는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문학은 이를 이행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의 육체는 사라지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긴 언어, 습관, 가치관은 우리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닮아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에서 아버지의 눈매를 보고 무심코 내뱉는 말투에서 어머니의 온기를 느낄 때 부모님은 죽음을 넘어 우리 삶의 일부로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장에서 우리가 부모님의 부재를 통해 마주하게 되는 존재론적 고독과 그 고독이 주는 성장의 기회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슬픔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은 문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을 지나며 내가 받았던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의 자녀와 세상에 되돌려 줄 것인지,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유한한 삶의 소중함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며 느끼는 그 사무치는 그리움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이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부모님이 당신의 온 삶을 바쳐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마지막 유산입니다. 우리는 그 유산을 받아들고 이제는 누군가의 자녀가 아닌 스스로 빛을 내는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성인식의 완성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부모님의 부재를 경험한 뒤 집으로 돌아와 마주하는 가장 첫 번째 감정은 아마도 낯선 침묵일 것입니다. 평생 당연하게 존재했던 거대한 세계가 통째로 사라진 뒤에 남겨진 그 적막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물리적인 무게로 다가옵니다. 프랑스의 비평가 로랑 바르트는 어머니를 잃은 뒤 쓴 애도길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나는 비로소 내가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고백처럼 50대에 마주하는 부모님의 죽음은 나를 보호하던 최후의 성벽이 무너지고 내가 죽음의 바로 다음 차례라는 사실을 선고받는 일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적막 속에서 홀로 질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남은 생을 어떤 온기로 이어나갈 것인가를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애도를 슬픔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문학적 의미의 애도는 슬픔을 충분히 겪어내어 내면에 안착시키는 과정입니다. 특히 긴 병수발을 거쳤거나 갈등의 골이 깊었던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죽음은 복합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몰고 옵니다. 슬픔 이면에 숨어있던 찰나의 안도감, 그리고 그 안도감 뒤에 찾아오는 지독한 죄책감은 중년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시몬드 보부아르는 아주 편안한 죽음에서 인간의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그것은 언제나 하나의 사건이자 부당한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돌보며 느꼈던 그 고단함과 죽음 앞에서 느낀 그 무력함은 여러분이 불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계를 가진 가냘픈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당연한 실존적 고뇌일 뿐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가족 내에서의 위치 이동입니다. 부모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뒤 우리는 형제들 사이에서 혹은 자신의 자녀들 앞에서 새로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됩니다. 어른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비로소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심리적 상속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은 삶을 풍요롭게 할지는 몰라도 영혼을 성장시키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상속은 부모님이 평생에 걸쳐 지켜온 가치, 그분들이 고통을 견뎌냈던 방식,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시선을 내 삶의 태도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의 삶의 철학이 나의 선택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들을 온전히 내면에 모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부모를 잃은 중년은 자기 부모가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갈구했던 인정과 위로를 이제는 스스로에게 건네야 합니다. 애썼다, 고생했다 라는 그 한마디를 부모님의 목소리를 빌려 나 자신에게 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의 통합입니다. 내 안의 어린아이를 스스로 달래고 다독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성인식을 완성하게 됩니다. 50대라는 나이는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았던 세월만큼이나 이제는 나 자신으로 오롯이 서야 할 세월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기억의 윤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기억할 때 그분들의 가장 빛나던 순간만을 박제하려 하거나 반대로 상처 입었던 순간에만 매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문학은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부모님, 때로는 나약했고 때로는 이기적이었던 인간으로서의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이야말로 애도의 정점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그저 처음 살아보는 인생 앞에서 서툴고 두려웠던 한 인간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미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해의 눈물이 흐를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의 부모님은 평온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노후와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며 우리는 수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당신들의 삶 전체를 통해 생의 유한함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남은 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와 밀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가장 선명하게 빛나게 하는 배경이 되어줍니다. 애도의 터널은 길고 어둡지만 그 터널을 빠져나올 때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깊은 시선을 가진 어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잃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 부모님과 함께했던 그 찬란했던 시간들이 내 안에 어떤 무늬를 남겼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늬는 여러분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빈 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채워나가야 할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슬픔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한 성찰로 채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삶은 부모라는 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 뿌리는 대지 아래로 사라지고 우리는 스스로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고독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품격입니다. 부모님의 부재를 견뎌두며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알고 생명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진짜 어른이 되어갑니다. 이 두 번째 장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계속되고 그 삶 속에서 부모님은 늘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모셨던 자리가 비워진 뒤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변화는 비로소 나이의 시간이 온전히 나의 책임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며 비로소 나의 죽음 또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자각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전리 없는 자유와 생의 활력을 선사합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그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반사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오로지 나 자신의 내면적 가치에 충실한 주체적인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해방이자 우리가 완수해야 할 성인식의 핵심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이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근원적인 공포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인문학적 성찰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의 이론을 빌려 표현하자면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비로소 그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모님은 사라졌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무조건적인 수용과 지지의 기억은 우리 자아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우리를 지탱합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의 부모에게서 위로를 구하는 아이가 아니라 내면의 부모와 대화하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어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이 내면의 통합을 이루기에 가장 적절하고도 숭고한 시기입니다. 이제 화제를 조금 돌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삶의 유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단순히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삶의 태도와 고난을 견디는 방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토록 검소했는지, 왜 그토록 사람들에게 정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묵묵히 고통을 감내했는지를 말입니다. 자식으로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분들의 고집과 습관들이 이제는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지혜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변주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선한 의지를 이어갈 때 부모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부활하며 세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시련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시련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상실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슬픔에 침잠해 있기보다 그 슬픔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 이별이 나의 남은 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집요하게 물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부재는 우리에게 남겨진 자의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그분들이 못다한 꿈, 그분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우리의 행복한 모습과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바랬던 당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추모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부모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이름 앞에 당당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용서와 화해를 완성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살아생전 부모님과 앙금이 남아 있었거나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있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모든 갈등을 초월하는 거대한 화해의 장입니다. 인문학적으로 볼 때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부모님 또한 그 시대의 아픔과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려 했던 연약한 영혼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화해는 곧 나 자신의 과거와의 화해이며 이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된 성인으로서 만개할 수 있습니다. 성인식의 완성은 곧 계승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이 앉아 계시던 그 어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혹은 후배 세대들은 이제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삶을 배웁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 삶의 유한음을 가르쳐 주셨듯 우리 또한 우아하고 품격 있게 늙어가는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삶의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자녀의 모습에서 벗어나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정성껏 가꾸는 어른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이자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책의 한 장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책 한 권을 집필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오롯이 나로 살아가기가 될 것입니다. 비록 곁에 계시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이 심어놓은 수많은 사랑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씨앗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은 부모님이 왜 그토록 당신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슬픔은 시간이 흐르면 그리움이 되고 그 그리움은 다시 삶을 살아가는 단단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혈관 속에, 여러분의 눈빛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과의 이별이라는 아픈 주제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에 작은 연고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지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부모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며 그 작품을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상실의 슬픔을 넘어 이제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로서 평온하고 존엄한 매일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마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위로가 될 것입니다. 채널 삶과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함께 고민하며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